대체 뭐가 교권을 강화하는 걸까요? 옛날처럼 선생님들이 학생을 마구잡이로 때려도 가만히 둬야 된다는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조각 큐레이터 한큐입니다. 요즘 참교육이란 단어가 화제입니다. 넷플릭스의 10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이름이죠. 원작은 웹툰이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이슈들을 다루면서 답답한 현실에 사이다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드라마는 드라마적 상상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그 해결책이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과 제가 배웠던 정치학의 렌즈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Okay, let's go. 참교육을 엑소로 선택한 건 사실 며칠 전 인스타 릴스로 본 영상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참교육이란 제목과 함께 영화 두사부일체의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조폭 중간보스 개두식이 졸업장을 따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육계의 문제점들을 재밌고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죠. 가장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장면은 개두식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반에서 학폭을 일삼는 소위 짱인 학생이 자신을 훈계하려는 선생님에게 도를 넘어 대듭니다. 학교에서는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나쁜 학생들에게 당하고 맞기만 했던 개두식이 마치 영웅처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이를 응징하죠. 이 릴스 아래로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요. 조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 당시 선생님도 권위 남용이었다. 선생님이 어른 선생님이라는 권력으로 잘못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명목 하에 이들은 폭력과 다를 바 없었다.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도 문제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너무 큰 문제다. 둘 다 틀렸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존중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극과 극에 와 있다.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신가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고개를 끄덕일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댓글로 충분하고요.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무의미한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중간지대란 단어부터 볼게요. 정치적 중도라는 말과도 맥이 닿아 있는 표현인데요. 중간지대는 사회 전체를 객관화해서 연구할 때나 쓸 수 있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말은 그 현장에 없거나 그 현장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절박함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이 그냥 던지는 말일 뿐이에요. 실제 학교 현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힘이 역동적으로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이 세 힘이 아주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순간은 거의 없죠.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일 뿐입니다. 게다가 사회에는 어떤 약자를 돕게 만들어 놓은 규칙과 체계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이 늘 있습니다. 힘에는 악마가 들러붙기 마련이니까요. 교권이 강해지면 스스로 제어를 하지 못하는 나쁜 선생님이 꼭 나오게 될 거고요. 학생 인권을 강화하면 탈선 학생들의 방어망으로 쓰이겠죠. 사회가 불안정할 때 인권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시대 정신의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국가 권력 통제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자리 잡은 뒤에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던 인권이 나쁜 범죄자를 지키는데 악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세상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렇게나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에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단 한 명의 사람만 나와도 그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위태한 공간입니다. 현실은 시소와 진자와 같습니다. 늘 한쪽 방향으로 무게가 쏠려 있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중간을 맞추기 위해 반대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고 잠시 평형을 지나서 그 관성력 때문에 다시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편견의 시소와 진자 게임에서 스쳐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그러니 양극단의 균형을 원하신다면 중간에 설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길어진 반대편으로 적극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서봤자 시소는 반대편으로 기울지 않죠. 무게가 실리지 않으니까요. 시소나 진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상적인 균형은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그 진폭 사이에서
이 정도가 우리가 합의하는 균형점이구나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중도는 중간에 서 있는 수동적 정지 상태가 아니라 극단으로 치닫는 오만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편 편견을 향해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현실 참여 행위입니다. 자, 원래 이야기를 나눴던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보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무너졌을까요? 릴스 영상이 다루는 2000년대 초 학교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는 교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교권에 대척할 수 있는 학생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교권도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가르칠 권리로서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군대였습니다. 통솔이 목적인 거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되는 겁니다. 교육과 권위, 폭력이 마구잡이로 혼재되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 시대 정신으로 학생 인권이 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반대편 시소로 넘어갈 때가 된 거죠.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학생 인권이 탈선 학생들의 방어망으로 쓰입니다. 나쁜 선생보다 나쁜 학생이 더 무섭습니다. 나쁜 선생은 동료 교사,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해요. 그런데 나쁜 학생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 나쁜 학생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의 영향력이 다른 학생들로 확대되는 건 금방이죠. 반 전체와 학교 전체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도 어찌됐던 그 학생을 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는 교권이 우선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자질을 배우고 정해진 영역 안에서 스스로 뭔가 해봄으로써 비교적 안전한 공간 안에서 책임을 배우는 공간이기에 어른의 힘으로 그 안전망을 공고히 해줘야 합니다. 그 테두리가 없다면 학교는 없는 게 낫습니다. 학생들의 나쁜 습관만 교류될 테니까요. 학생 인권이라는 개념이 확고해진 만큼 이제 교권을 강화하고 학교다운 모습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원점이 되었네요. 대체 뭐가 교권을 강화하는 걸까요? 옛날처럼 선생님들이 학생을 마구잡이로 때려도 가만히 둬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학교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교사를 마치 군대나 경찰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제 학생 자체에 주목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시다바리 정도 역할이었던 학생 회장과 부회장, 권력에부터 경찰놀이에 바빴던 선도부,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의 전유물이었던 학급 임원까지 이런 시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폭력성이 민주사회라고 해서 독재 시절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 힘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뽑은 대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정부라고 부르고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통해 정부의 폭력성을 제어하죠. 학교에서 교권이라는 어른의 힘은 국가의 권력과 같습니다. 학교라는 체제를 지켜주는 군대입니다. 그 폭력의 힘은 체제를 지키는 힘인가 동시에 구성원들을 억압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죠. 이 힘은 구성원들의 대리자인 학생회를 통해 발휘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지 못하니 선생이란 어른과 대적할 수 있는 건 학부모, 즉 다른 군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학부모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부모의 입김이 세지고요.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학부모가 학교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그 학생의 지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악성 학부모와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리드하도록 구조가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가 민원공화국이 된 것처럼 소위 지랄을 해야만 대접해주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된 거죠. 교사는 행복할까요? 교사의 무소불위 권력을 두려워하니까 이것저것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만 뭘 못하게 하니까 뭐만 하면 책임을 씌우기 바쁘고 교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민원 처리반이 되기 바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이끄는 건 이제 민원인과 탈선 학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의 힘까지 위축시켜버리니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힘의 균형을 다룰 정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이 있듯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뽑은 대표가 있어야 하고요. 이 대표를 통해 그 힘들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슈를 선생님이란 지위로, 즉 구성원들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위로 강제로 억눌려 억압했습니다. 학생 리더가 공동체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니 그 권위에 대응하는 소위 날라리들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학생 인권이 세지면서 강제로 공동체를 억눌렀던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덕분에 학생들의 권위도 올라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더님과 탈선 학생들의 입김만 더 세졌습니다. 대다수 보통 학생들의 권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교사도 학부모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학생 자치란 이름으로 예산을 주면 뭐하나요? 현장에선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 그 예산은 뭐 하겠어요? 학생 자치를 자신들의 책임 피하기 명분으로 삼고 학교가 필요한 것들이나 사서 채우겠죠. 시민 참여 정치가 어떻게 권위주의보다 더 나쁘게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을 위한 정치는 시민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쏙 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민들만 채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하는 정치적 의도를 이뤄나가는 게 권위주의 정치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결과에 따른 책임은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그 의사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이제 교권 회복은 학생 자치 강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른의 무서움을 훈육과 체벌 대신 학생 리더들의 정치적 힘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학생 리더들이 투표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야 합니다. 학교라는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하며 책임지고 그리고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학교는 지식을 쌓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의 학교는 성적을 높이는 공간도 아닙니다. 학교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민주시민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지식보다 크고 그 어떤 사교육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생 자치의 영역이 넓어져야 나쁜 학생도, 나쁜 선생도, 나쁜 학부모의 개입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교육은 어른의 지지로 아이들이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한조각 큐레이터 한큐였습니다.